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5일 새벽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어떤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어느 수준이냐를 알려면은 어떤 사람을 기리는지를 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수준인지를 알면은 어떤 사람들을 기리느냐, 문재인, 이재명 이런 사람들을 기리는 사람들이 다수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문재인, 이재명 같은 사람을 닮아가고 있든지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어제 있었던 민주당 대전 충남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54.8%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52,820명의 투표자 중에서 98%가 권리당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55.21%의 지지율을 받아가지고 전체 평균은 54.8%. 그러니까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가장 강성 친문 세력으로 본다면은 친문 세력이 이재명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위는 이낙연 전 대표 27.41%, 3등은 정세균 7.84%, 그 다음이 추미애 6.67, 박용진 2.44, 김두관 0.84%의 득표를 했습니다. 이제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은 이재명이 오는 10월 10일 최종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호남은 호남 출신이라고 해서 밀어주는 게 아니라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밀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쪽으로 상당히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10월 10일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확정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라는 존재는 전과 사범, 막말, 그리고 복지 포퓰리즘, 무례 등등 이들을 다 합치면은 홍준표 같은 사람은 양아치 같다고 하고 폐륜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폐륜. 근데 폐륜도 여러 가지입니다. 형수에 대한 폐륜도 있고 대한민국에 대한 폐륜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과 법치에 대한 폐륜적 습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가 이런 짐을 지고 과연 버텨갈 수 있느냐, 해체되고 붕괴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런 이재명과 닮은 사람이 예컨대 5천만 국민 중에서 한 1,000만 명쯤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정과 사범의 그 사범의 죄질이 문제입니다. 검사사칭의 공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고, 저는 도덕적으로 가장 문제가 이 무고죄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게 바로 무고죄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다시 네 건을 하나 꼽아봅시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고, 그리고 검사사칭 공범. 이런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는 민주당원들은 지금 압도적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고 있다는 이 무시무시한 사실.
그 다음에 뭐 막말한 것은 너무나 많아서 이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에 들어가 보면은 거의 단편소설 한 분량이 나올 정도입니다. 더구나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이 합작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출발이 깨끗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저주하는 자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위대한 출발을 이렇게 거짓말로, 그것도 완전히 좌익적 시각, 북한 노동당적 시각이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겁니다. 으로 저주하는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 문재인 시즌2가 아니라 문재인보다 더 문제적인 사람을 지금 국민들이, 상당수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택하려고 한다는 게, 이게 국가위기 중에서 이건 핵위기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수에 대한 막말, 뭐 여배우와의 스캔들, 또는 지사 찬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재난지원금에서 면제된 상위 12%의 부자들에게도 1인당 25만 원씩 경기도는 지급하겠다. 거기에 따른 부담, 추가 부담이 4,151억 원입니다. 지사직을 이용해가지고 4,151억 원을 그냥 뿌려버리는,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냥 안겨버리는 이런 짓을 하는 자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닐까요? 자, 이 상황은 이제 내년 3월 9일에 어떤 식으로든지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막말, 양아치, 폐륜, 음주운전, 무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설명되는 사람, 그리고 세계 7대 강국에 들어간 근사한 대한민국, 여기 이게 닮은 점이 있습니까? 눈으로는 닮은 점이 없는데 정신면에서 닮은 점이 있다는 거죠. 즉 문재인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가 상당히 겹칠 텐데, 이 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문재인 국정운영 잘한다가 한 40%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잘하는 이유를 꼽으면은 첫째가 코로나 대처를 잘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외교를 잘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대북 관계를 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 사람들이 공권력을 장악한다 라고 했을 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느냐? 그래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거냐? 대한민국의 헌법의 최고 규범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뒷받침하고 있는 세 개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입니다. 세 번째가 자유로운 선거, 선거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야금야금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과 문재인 노선은 결국 김정은에게 굴종하는 노선입니다. 최근에 홍준표 등 몇 사람이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도 나토 국가처럼 전술핵, 미국이 제공하는 전술핵에 대한 공동 사용권을 가져야 한다. 핵 공유라고 그러죠. 그것을 해가지고 핵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재명이 그렇다면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의 대북 정책은 간단합니다. 김정은에 대한 굴종 정책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핵 인질로 갖다 바치는 정책입니다. 이런 사람이
민주당 경선에서 압도적 1위를 했다. 대한민국의 악몽이 이제 현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활동을 보면은 이 본질적인 싸움을 외면하고 너무나 사소한 걸 가지고 싸우고 있다가 보니까 오히려 역공을 당해가지고 지금 거기에다가 적전 분열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싸움을 해야 됩니다. 큰 싸움. 체제가, 자유민주 체제가 유지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고, 이것은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것을 걸고 목숨까지 걸고 그 처절한 절박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면서 이재명 후보라는 악몽을 국민들이 느끼도록 해줘야 되죠. 언론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큰 싸움을 절박하게 벌일까? 그게 이번 성패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